안녕하십니까,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에 요건이 되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 취득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 취득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금과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일반 서민들이 재산 정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과세가 될지 비과세가 될지는 그 주택의 소유의 목적이 실수요 목적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실수요의 목적일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고 투기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 케이스가 과세일지 비과세일지를 판단할 때는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인지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판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국세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문답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입니다. 케이스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를 하고 이제 과세를 받았다 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해답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 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 시점이 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남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2주택으로 있다가 1주택을 양도를 했다면 그때부터 1주택이 된 날이니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을 양도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유추할 수가 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렇게 유추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즉 A주택을 14년 5월에 취득하고 B주택을 19년 2월에 취득을 했는데 20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했다면 A주택의 취득 시기는 2014년 5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B주택의 양도 일자인 2021년 4월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023년 4월 취득한 날 이후부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 19년 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두 주택의 경우에 B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2021년 2월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가 되고 또 A주택도 비과세 받은 주택의 양도 후에 남은 주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 시기는 2014년 5월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A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A주택과 B주택을 취득을 하고 만약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것은 실수요 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서. 그런데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았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또 과세가 적용된 1주택 양도 후에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A주택도 과세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3주택 중에서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이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답은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양도주택의 양도일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AB주택이 2015년 10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 또 19년 1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고 19년 3월 달에 C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 C주택을 양도하였다면 3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C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집은 A주택과 B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때의 A주택의 취득일자는 C주택의 양도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즉 2020년 12월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A주택의 취득일자인 2015년 10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케이스 1에서 비과세가 적용된 1주택 양도 후에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당초 취득일자인 이날이 된다. 2014년 5월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실 A주택, B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다시 취득했다는 것은 학업의 목적이랄지 직장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럴 경우에 C주택을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C주택을 양도를 하였다면 2021년 2월 달에 양도할 때에 바뀐 기준이 아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논리에 맞겠지만 그런 조건 없이 A, B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A주택의 양도 시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로 보면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국세청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A주택과 B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케이스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은 2015년 10월 달에 취득을 했고 B주택은 2017년 3월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서 A주택을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은 집은 B주택이 됩니다. 이 B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2018년 5월달에 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C주택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취득을 하였고 다시 3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인 B주택과 C주택 중 B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고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비과세 받은 1주택 양도 후에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나머지 C주택의 양도도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주택을 사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투기 목적이 없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A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B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일시적 2주택으로서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 과정에서 투기 목적 없이 이전 목적으로 양도를 계속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과세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투기 목적이 100%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케이스별로 따져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4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주택을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16년 1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16년 9월과 16년 12월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집 중 먼저 파는 한 집은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2019년 8월 달에 B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하면서 과세를 받았고 다시 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이 경우에는 다시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때의 A주택의 취득 시기는 2016년 9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B주택의 양도일인 2019년 8월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즉 과세가 된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받은 이날로부터 취득일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케이스 5입니다.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과세 대상인 1조합 입주권을 양도한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즉 과세가 된 1주택 양도 후에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020년 2월 달에 B주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조합은 1주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A 입주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B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A 입주권의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A주택을 취득한 날은 2017년 11월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것은 2018년 11월입니다. 다음에 B주택은 2020년 2월 달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 A 입주권을 양도를 할 때는 사례입니다. A조합원 입주권 양도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주택을 취득한 2017년 11월입니다. 또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날은 2018년 11월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2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조합원 입주권과 B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여서 A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처럼 보이지만은 비과세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하였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가 되어야 하는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A 입주권이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B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 입주권 양도일인 2022년 2월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2월 이 날짜 이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이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주택을 취득하고 관리처분인가일이 이렇게 되고 B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이 B주택이라는 것은 대체주택으로서 이 A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주할 집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비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A 조합원 입주권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기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야 하는데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고, 과세받은 주택 이후에 양도하는 B주택은 이 A 입주권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케이스 1과 케이스 5까지는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문제점은 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것이지만 취득 시기는 종전주택 양도일로 기산됨으로써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그 시점에 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종전 요건을, 즉 취득 시점이 2년이 넘었다 하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주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급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해당 주택의 취득 시기를 당초 취득 시기로 인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취득 시기의 적용에 차이가 있어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에 바뀐 취득 시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